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43억을 로비했다는데 그 돈 어디로 갔을까?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측에 43억 원의 돈을 건넸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그 시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섰을 때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인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의심했던 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 자금을 댔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6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법정 선거 비용 이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건 좀 꼭꼭 씹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대장동 분양업자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건넸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 이제 대장동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면서 당시 화천대유가 이제 5개 블록에 대한 이제 이 시공권을 가져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를.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양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을 대행을 해서 거기서 또 수입을 얻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분양업자가 실제로 이제 김만배, 당신 남욱 이 두 사람한테 이제 43억 원을 뭐 쇼핑백에서 담아서 또 계좌로 송금하고 전달해 줬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시점 자체가 2014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재선을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전달된 것으로 열심히 간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아직 검찰에서 뭐 확인된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나온 이야기 아니고 일단 이거는 언론에서 이제 어떤 관계자의 명의로 취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음 주 22일이면 일단 이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요. 예. 그러면 대충 검찰에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지금 이게 돌출적으로 이런 사실관계가 또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은 이 김만배 씨하고 지금 이 이재명 지사 후보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안 나왔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의 연결고리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유동규 씨가 당시에 이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다가 선거 캠프로 갔습니다. 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다시 이제 자리로 왔어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유동규 씨와의 어떤 연결고리라는 그런 이제 가상의 어떤 지금 추론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검찰의 진짜 수사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라 알려진 분양업체 대표 이모 씨가 측근 계좌로 김만배 씨에게 쇼핑백에 돈을 담아서 남욱 변호사에게 이렇게 총 43억 원을 건넸다. 이게 새로운 의혹 제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는 앞서 말했던 이모 대표가 아니라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 관계자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으로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 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했던 이야기 뭡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됩니다. 왜 돈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저한테 덮어 씌웁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진술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43억이면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 43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갔거나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시작이 됐으면 이 돈의 흐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 만약에 진술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걸 검찰이 모른 척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꼬리 자르기거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쫓아가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때 국정감사에 나왔던 것처럼 뭐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고 뭐 작물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저 43억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 게이트가 빵 터졌을 때 800만 원 놓고 뭐 몇백억을 가져가고 1000만 원 놓고 몇천억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 그러면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자금으로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지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유동규 개인의 배임 혐의로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재선 비용 시기와 똑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이재명 당시 재선 그 성남시장 선거에 어떻게 그게 전달이 혹시 된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따지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가 의혹 제기한 보도한 부분과 야당이 그럼 이재명 지사 재선에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였나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에서도 반박을 바로 했어요. 불법 선거운동 선거 자금, 그 법정 선거 비용 말고 전혀 쓴 적도 없고 남욱 김만배 씨에게 돈 받은 적도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모든 공직서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사퇴한다고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저 매체가 익명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할 때 그 기자나 그 매체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함을 제대로 인지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전국에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예. 재선의 선거운동으로 전달됐다고 보인다, 저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벌써 야당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는데 이거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허위사실이고 그 검찰도 이런 허위사실을 흘리지 마라. 그리고 조선일보의 매체를 이름을 얘기하셨으니까 하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중요한 말씀하셔서 네.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의혹 제기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 뭐 이 예, 말씀이십니까? 이미 밝혔습니다. 밝혔고 예. 한 보시면 2014년 이 선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02년도 파크뷰 분양 사건에 시민운동한 이후로 예. 숱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때 재선을 하는데 저 부당한 돈을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12년 동안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어떻게든 트라이를 했었다. 접촉 시도를 했는데 예. CR도 먹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그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재선운동 비용으로 쓰였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뭐 이미 다 명확히 파악을 저희 민주당 선대위나 당에서는 파악을 했는데 아하. 전혀 근거가 없다. 내부적으로 이거는- 판단 다 하셨고 그럼요. 검토 그리고 다 하셨고 후보가 이미 벌써 두어 달 전부터 예. 그 경선 과정에서도 부당한 돈을 단 1원이라도 받으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선거 시기에 그 정확하지 않거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저 매체가 뭐 자신 있게 썼겠습니다만 쓴 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의 여러 반박과 설명, 과거에 이 후보는 대장동 이익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일단 한민수 수석께서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반박과 설명, 추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진술에 대해서, 이 증언에 대해서, 제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모 씨는 어쨌든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에게 43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근데 이 돈의 흐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 흐름이 결국 그러면 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향한 건 아니냐, 이런 또 추가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증거는 나온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전혀 증거가 없고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뇌물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속 기소됐으니까 그거에 맞는 뭐 합당한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게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 저 이모 씨라는 분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인데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죠. 예. 박영수 특검은 50억 클럽에서 계속 거론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이모 씨가 한 얘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본인이 43억을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 후에 그 돈이 재선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예요. 예. 그 얘기는 들어서 알았다는 건데
그럼 어디에서 들었는지, 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사실 저런 증언은 우리가 법적으로 재판에서는 전혀 증거 가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43억을 준 것까지가 본인이 줬다는 거지, 그 후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재선 비용으로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서 안다는 것인데, 이모 씨가 들어서 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재선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라는 까지의 진술인 거지, 재선 비용으로 쓰도록 뭘 했다는 것까지 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진술만 가지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그동안 JTBC나 이런 데서 취재를 할 때 이재명 후보 측에 뭐 로비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CR도 안 먹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로비를 시도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저겐 전혀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뭐 3억 5천만 원 가까이 받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43억도 일부분이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흘러갔을 개연성도 있지 않냐, 뭐 이게 합리적 의심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심이 있으면 검찰에서는 분명히 계좌 추적을 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할 겁니다. 43억이라는 큰 돈은 흐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43억이 정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흘러갔고, 그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뭐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면 자금을 추적해보면 분명히 흔적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수사해서 밝혀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뭐 여러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부정부패 수사를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왜 받았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저를 자꾸 이상한 나쁜 사람으로 몰고, 뭐 이상한 수사 정보 흘려가지고 이상한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참 깝깝하긴 합니다. 글쎄요, 뭐 검찰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43억 원을 일단 건넸다라는 새로운 의혹 제기 주장이 나오니까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꼬리표를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 검찰이 보면 사건 초기부터 이 돈의 어떤 꼬리표를 제대로 지금 따라가지 않아서 사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그 받은 돈이 만약에 그 돈이 그 돈이었다면, 이게 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어떤 방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절대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오고 간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출처인지 그건 아마 당사자들만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어떤 면에 공개가 되지 않고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기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건 아마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검찰로서는 사실 이게 초동 수사라든지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검찰로서 이걸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진짜 그 이현정 의원도 말씀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돈의 출처 흐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인지 뭐 보도에 막 크게 되니까 새로운 내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백억 원대가 로비로 쓰였다는,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지금 뭐 50억을 받았고 이게 어떤 뭐 뇌물이랄지 이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의 출처랄지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받았다는 이런 폭로성,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맞춰지는 게 유동규 씨하고 뭐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보려는 배임이랄지 하다가 지금 돈의 수가 나왔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최근 어제도 기자간담회에서 회견에서 말했지만은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이건 빨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43억 원이 흐름이 있다면, 그게 로비라면 이재명 후보 측도 어서 빨리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당연히 밝혀져야 됩니다. 돈의 이 모든 흐름, 이 43억뿐만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계됐다는 50억 클럽도 그렇고 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